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는 무고교사죄로 고소당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은 7일 저녁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이재명을 무고교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걸핏하면 언론 기사 때문에 화가 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야, 쟤 누구 저 기자 고발해 이렇게 지시했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유동규 씨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어떤 기사 때문에 기자를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했을 경우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고발을 당했던 사람들 역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입증이 어렵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명은 기자, 언론사, 정치인, 유튜버, 네티즌, 유권자, 심지어 친척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왔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뉴데일리가 지난 2022년 1월 달에 정리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고소 고발 리스트 현황입니다. 표물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22년 1월까지 진행한 고소고발 건만 무려 22건이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따져도 1년에 2건은 고소고발을 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이 법적 대응을 정당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비판이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활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때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을 고소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2012년 나눔환경 특혜 의혹 사건을 보도한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대했던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설립한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의 소송에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을 제목으로 막말 파일을 보도한 성남일보 모동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3월에 이재명은 국정원의 정치사찰 그리고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또 같은 달 이재명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품권을 배부하고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 제공했으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성남시장 시절에는 시청사를 찾은 민원인 70명가량을 특수건조물 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거칠게 항의하는 시민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장면은 유튜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친족화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친형 간의 갈등 상황을 SNS에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또 서민시장 이재명 알고 보니 철거민 시의원의 막말 이런 제목으로 이 시장이 2011년 판교 철거민을 폭행하면서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한 TV조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 그리고 여배우 김부선 씨를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 사실로 드러났던 일이죠. 이재명의 고소고발 사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 정말로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일단 내게 불리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보자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2021년 9월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고발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으로 유동규 씨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당군 이래 최대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이런 기사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인마금용 고발이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은 걸핏하면 고소고발한다고 그런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고소고발을 하는데 유동규 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씨는 지금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고소고발 문제가 거론됐고, 변호사들이 무고교사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때 이재명의 척근이었죠. 유동규 씨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과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원래 척근이 등을 돌리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만큼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씨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국회 소통관에서 유동규 씨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들은 유동규 씨를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죄로 유동규 씨를 고발했습니다. 진술자판기란 말은 검찰과 짜고 검찰이 시키는 대로 유동규 씨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또 유동규의 뇌물죄를 덮어줬다면서 수사검사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당시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자금 11억 8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유동규를 고발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이 이재명이 아니라 유동규였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상식, 김문수, 김현정,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임세은 공동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유동규라는 개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총출동한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 고발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변호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인 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성전 이재명으로 모든 책임을 넘기는 형태로 대장동 수사가 변질됐다. 대장동 사건이 변질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의 기자회견 목표가 기성전 이재명 보호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검찰은 유동규의 뇌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들의 기자회견 직후 X 계정에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유동규를 고발했고 검찰은 뇌물수수를 알고도 유동규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제 조목조목 반박했던 것인데요. 자신이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11억 8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검찰에서도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1억 8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빈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면서 유동규 씨를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유원홀딩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차명으로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실소유주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민용 변호사도 지분은 100% 자기가 가지고 있고 유동규는 동업관계라 등기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어제 자신은 유원홀딩스의 주주가 아니라 영업의 대가로 일부 주식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을 향해서는 당신 인생을 걸어라. 나도 내 인생을 걸겠다. 내가 대가를 바라고 약속을 해주면서 금품을 받는 것이 뇌물인데 내가 뭘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재명 당신이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을 테니까 이재명 당신도 지은 죄만큼 벌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무고교사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또 조사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정말로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했죠. 고소고발을 즐기던 이재명이 결국 법정에서 정치 생명을 마감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